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경제위기 직전 단계인 준경제위기 상황에 돌입하였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등이 휴지 조각처럼 급락하고 있고 달러와 금은 연일 치솟는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보다 무서운 공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1주택, 다주택 각각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지금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터진 초대형 사건 IMF 외환위기보다도 무서운 공포. 지금 지옥의 문입니다. 자, 이 지옥의 터널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경제위기 6가지 높은 것들, 바로 이 6가지가 아주 위험한 공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뛰어야 할 경제는 내려가고 있고 침체되고 있고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지금 치솟고 있어요. 그 6가지가 뭐냐? 1번 금리입니다. 금리. 그렇다고 금리를 지금 안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신창이가 돼요. 자,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으로 1.5, 미국은 이제 빅스텝으로 0.5씩 계속 매달 할 거예요. 대출금리는 최대 7%까지 벌써 치솟았어요. 환율을 볼까요? 1달러당 변동성은 있지만 현재 1276원입니다. 이제 1300원이 초읽기죠. 물가 약 4.1%인데 주택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물가가 6%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끼워야 맞아요. 원유입니다. 자, 서부 텍사스 이 원유 기준으로 42.3, 즉 올 1월달 기준으로 벌써 42.3%나 급등했어요.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자, 원자재하고 곡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금 이거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평균 20% 이상 급등했어요. 이것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또한 원자재, 곡물 치솟으면서 이것만이 아니고 뭐 반도체 등등 공급을 지금 다변화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정화되지를 않고 있어요. 임금도 치솟습니다. 급여가 치솟다 보니까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죠. 대기업은 벌써 99%나 올렸고 중소기업도 평균적으로 4%, 또한 최저 생계 비용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영세적인 사장님들 정말 회사 또는 음식점 끌고 가기 진짜 힘들어졌습니다. 무주택 선택,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입장에서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시나리오를 제시할 거예요. 자, 제가 강조한 것들대로 가는 게 좀 유리합니다. 먼저 무주택자들 선택은 지금 하락장 급매로 던지는 것과 하락장 급매를 잡는 것과 그 다음에 분양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락장 분양을 받는 것,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는 지금 급매를 잡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급매라고 해봤자 찔끔 떨어졌는데 그걸 뭐 잡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먼저 하락장이라는 말은 여기 써진 대로 1에서 5년, 대략 한 3, 4년 정도 되면 바닥으로 보이는데 1에서 5년 대세 하락장에 이 폭락장에 급매 잡으라 이 말이에요.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내 돈에 맞는 랜드마크. 두 번째, 상급지. 내가 사는 곳들은 별로 안 뛸 것 같아. 그럼 상급지로 가야 돼요.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에 가까운 곳들. 대단지 명품 아파트로 매입을 하면 되겠죠. 세 번째, 자신의 여건보다 이 하락장에는요 공격적으로 매입하세요. 빚을 안 지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갭 투자, 내 돈 일부만 투자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고, 빚테크, 실거주를 할 때는 빚을 최대한으로 내는 게 하락장에 좋은 아파트, 많이 뛸 아파트를 잡는 지름길입니다. 하락장 급매를 잡는 방법이 1번. 두 번째, 분양받는 방법이 있죠. 특공, 가점이 양호한 사람들은요 어쩌나 보고 넣으면 안 돼요. 절대 그냥 넣지 마세요. 앞으로 10년 동안 분양의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3기 신도시 특기지구 서울까지, 서울 3기 지방 최고, 지방도 마찬가지 최고만 넣으라고요. 분양가도 싸고 입지가 좋고. 올해는 그렇게 최고가 안 나오겠죠. 왜? 아직은 집값이 덜 떨어졌으니까. 가점이 좋지 않거나 보통인 사람도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넣는 것 이거 하지 마세요. 서울 3기 지방 좋은 곳만 청약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왜냐? 지금은 집값 거품이 심해서 분양이 별로 안 좋아요. 좋은 곳만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고분양가라고 생각되는 곳, 미분양이 난 지역 또는 세대수가 적은 곳, 설령 서울이라 할지라도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이런 거. 아파트 아닌 것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하락장이 분양받는 거 좋습니다. 1에서 5년 후에 폭락장 아마 언젠가는 바닥을 치겠죠. 이때 분양만 생각하지 마요. 청약통장으로만 최고 지역을 들어간다? 그건 고리타분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집값이 1년 빠지면요. 분양, 분양권, 미분양 중에서 좋은 걸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울 3기 지방의 좋은 곳 중심으로 해야 돼요. 괜히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좋지도 않는 곳 그런 것들 지방이나 수도권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전매. 이걸 전매를 할 거냐? 왜냐? 분양권 전매가 6개월이나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또는 입주를 할 거냐를 선택하는 거죠. 자, 실거주, 갭 투자 이런 목적으로 하나를 잡았다면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분양 관련, 즉 분양, 분양권, 미분양도 계약금 10% 5%면 이게 뛸 수 있다 그러면 잡으세요. 너무 또 지나치게 무리하면 안 되지만 분양권으로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피 받고. 또는 자녀 매입을 이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폭등장에 왜 하려고 합니까? 바닥장에 하세요. 이번에는 1주택 선택 3가지 추천의 방법이 뭐냐? 자, 먼저 첫 번째, 매도 후에 현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 꼭지입니다. 꼭지 아닌 곳 없어요. 더 뛰었냐 덜 뛰었냐의 차이지. 두 번째는 폭락장에 갈아타기 또는 지금 갈아타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 그냥 끝까지 끌고 가다가 바닥장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법. 이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추가 매입은 아주 안 좋겠죠. 지금 왜 2주택을 왜 만듭니까? 지금 중과세 일시적으로 완화까지 시켜주는 마당인데 그 혜택도 못 보는데. 자, 먼저 매도 후에 현금 보유. 2022년 고점 매도 후에 강남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많이 뛰었잖아요. 2년 전후 전세나 월세로 사는 방법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곳 다 올랐죠 뭐 다. 이거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하락장에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 덜 오른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주택은 아니지만 상가 있단 것들 그냥 매도하세요. 별로 내가 딱 봐서 투자성이 없다 또는 안 팔린다 하는 것들은 이거 하락장에 끌고 가게 되면 팔리지도 않아서 또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자산이 확 늘어나는데 이런 거 끌고 가는 바람에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그냥 꼭지니까 매도하고 전세 살아라예요. 자, 갈아타기 볼까요? 두 번째, 그런데 내 아파트가 지금 좋은데 이걸 매도하자니 떨어질 건 알지만 불안해. 그러면 고가 아파트, 이게 비싼 아파트다 그러면 좀 황금성이 있는 좀 싼 걸로 갈아타세요. 왜냐하면 비싼 거 20억짜리는 10억짜리보다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낫겠죠. 거꾸로 싼 거에서 비싼 걸로 갈아타면 난리 납니다. 그때 걔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에서 싼 거 황금성 있는 거로 갈아타라.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냥 집 팔면 불안하니까 끌고 가셔도 돼요. 무조건 팔라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데 왜 팝니까? 자,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아예 끌고 가다가 하락장에 더 떨어진 상급지로 옮겨간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죠. 내 거 끌고 갔더니 10억짜리 끌고 갔더니 6억으로 빠졌어. 그런데 20억짜리가 12억이 됐네. 그걸로 갈아타시라고요. 약간 빚을 내서 갭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재테크는. 물론 내 거를 미리 팔면 더 좋지만 이제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꼭 금매로 갈아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분양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미분양 한 2, 3년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 나올 거 아니에요. 얘들이 기존 아파트가 더 좋을 확률이 높잖아요. 더 새 것이니까. 그러면 이걸로 갈아타시라 이거죠. 이거 팔고 갈아타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팔면 안 되죠. 하락장인데. 끌고 가다가 꽤 오른 상태에서 얘 입주하고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추가 매입도 있어요. 그냥 기존 아파트는 안 판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하락장에 분양권, 미분양을 추가로 매입하는 거죠. 그렇다고 2주택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피받고 팔거나 또는 이걸로 갈아타거나 여러 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기존 아파트 이거를 하나 끌고 가면서 하락장 유망지역 급매도 또 잡아요. 이게 2주택이 아니라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거죠. 지금은 일시적 2주택 이거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하락장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여기에다가 플러스 분양 관련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이 아니니까. 또는 자녀 이름으로 이제 성인이 된 자녀 이름으로 갭 투자든 분양을 매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최대한대로 미래 입지가 좋은 곳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 나가야 돼요. 자, 이제 1주택이 해야 할 상황. 지금 매도 후 현금 부여할 거냐 아니면 갈아타기 할 거냐. 지금 갈아타야 할 게 있고 폭락장에 갈아타야 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다주택. 자, 오늘부터 다주택 중과세 유예됩니다. 유예 기간에 매도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보유하는 게 뭐 집값은 우상향이니까 낫냐 아니면 매도 후에 하나만 끌고 가다가 매도 후에 그냥 여러 채를 다시 또 만드는 게 낫냐 한번 보자고요. 먼저 유예 기간 이제 오늘부터 다주택 똘똘한 한 채 남기고 모두 매도한다. 정답은 여기 1번이에요. 1번 알았어요? 뭐로 끌고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뭐 강남에 두 채 갖고 있으니까 끌고 간다. 바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알았어요? 결국 걔들 안 빠질 것 같아요. 폭락하지? 결국은 폭락하면 올라가면 중과세 붙고 내려가면 폭락하고 또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나 이런 것도 세잖아요. 똘똘한 거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두 채나. 그런 거 끌고 갈 바에는 차라리 꼬마 빌딩 주택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갈아타야죠. 왜 아파트를 강남 아파트를 두 개 끌고 가요? 바보같이. 여기 보세요. 6에서 45% 일반 과세. 지금 이제 중과세 폐지됐기 때문에 이게 보유 기간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제 거의 세금 많이 안 내죠. 최대 45% 또는 6% 이렇게 세금밖에 안 내요. 이것만 냅니다. 2주택자도. 그런데 이거 빠졌으니까 20에서 30%, 2주택은 20%, 3주택은 30%. 그니 당연히 이거 유예해 주는데 팔아야죠. 왜 안 팝니까? 합치게 되면 최대 75%까지 세금 내는데. 자, 그 다음에 차익이 적은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모두 매도하는 거예요. 먼저. 자, 끝까지 보유한다 이건 아니라고 제가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지속적으로 보유하면 폭등장에 세금밖에 더 냅니까? 양도세도 그렇고 보유세, 종부세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에는 대폭락해 가지고 오히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벌어들인 것 같은데 폭락해서 그 중과세 맞는 것보다 더 빠져버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끝까지 보유하게 되면, 자, 매도 후에 하락장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다주택을 끝까지 보유하는 것보다 2주택이든 5주택이든 끌고 가는 것보다 나머지 던져버리고 차라리 하락했을 때 바닥일 때 땡기라고요. 그냥 그거를. 다주택이 될지라도. 챙기고 난 다음에 땡기라고. 반드시 하락장은 오니까. 세 번째, 투자 환금성 떨어지는 것. 이거 괜히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 임대주택 사업을 내는 것보다 지금은 임대 시대 지났어요. 임대로 월세 받는다. 월세 받으면 뭐합니까? 뛰지를 않는데 상가가 뛰나요? 오히려 손해보고 잘 팔리지도 않지. 오피스텔이 많이 뛰나요? 별로 안 뛰잖아요. 자, 임대주택 사업 내는 것도 별로라고요. 그냥 똘똘한 거 끌고 가면서 똘똘한 아파트로 올인하는 게 최고예요. 임대주택 사업 내지 말고 매도하시라고. 투자 환급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자, 매도 후에 하락장 매입할 거 알려줄게요. 똘똘한 아파트만 남기고 매도 후에 관망하라고 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 판 다음에 일시적 2주택으로 이제 하락장에 하나 잡는 거예요. 또는 더 좋은 아파트로 내 거 팔아버리고 갈아타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두 개 끌고 와도 돼 이때는. 또는 분양권 피를 주고 팔거나 또는 자녀 이름 이런 걸로 하나 더 잡아도 되겠죠. 얼마나 선택 폭이 많습니까? 다주택이면 이런 선택을 못해요. 자꾸 주택수만 늘어나니까 안 좋아요. 자, 기존 아파트에다가 명품 아파트로 갈아타요. 내 걸 팔아버리고. 또는 급매 하나 더 잡고. 또는 분양권 미분양을 잡을 수도 있고. 이처럼 던지게 되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황금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다. 정리하면 다주택 유예기간에 매도해라. 끝까지 부여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좋은 경우가 없다.
자, 매도 후에 하락장 매입. 바로 이렇게 매입을 추가적으로 해라. 지금은 준금융위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목과 일치해서 또 한번 해볼게요. 팬데믹인데 전쟁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세계 최대 위기예요. 자, 평상시 코스피 2500 이상까지는 평상시로 봅니다. 3300까지 가는데 지금 2500대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사실상 준금융위기까지 진입했다고 봐야 돼요. 준금융위기는 이제 금융위기로 추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1250 이하인데 넘었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준금융위기 초입에 들어선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뭐 당장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심각한 거죠. 문제는 코스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스닥하고 지금 가상화폐가 박살나고 있어요. 자, 나스닥은 코스피보다 2배 이상 더 떨어질 거라고 제가 장담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 왜? 많이 뛰었으니까. 나스닥이 분기되게 되면 이건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시고 원화 저축하세요. ETF 펀드라든가 주식, 달러, 금은 특히 펀드 주식은 아예 하면 안 돼요. 그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달러, 금 같은 경우는 뭐 금융위기를 바라보고 살 수는 있어요. 다만 금융위기가 안 터지면 조금 손해볼 수 있다고 했죠. 준금융위기. 지금 오늘 상황부터 좀 심해지는 상황. 즉 코스피가 2000부터 2500까지 이 상황이 준금융위기예요. 환율은 1250에서 1350까지 갈 거예요. 달러, 금, 은, 박스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아까도 말했지만 달러, 금은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거나 뭐 크게 먹지는 못해도 또는 금융위기를 내다보고 미리 사놓는다. 30% 먹거든요. 뭐 그건 나쁘다고 볼 수 없겠네요. 이러면 조금 읽고 먹으면 금융위기 터지면 대박이니까. 자, 경제위기 징조,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거 아주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빠졌다고 들어간다? 안 좋아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버스라는 걸 보세요. 레버리지라는 걸. 그러면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상승장에 배팅하고 있는지 하락장에 배팅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경제위기 징조,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신용하고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거는 코스피 2000 이하로 좀 보자고요. 환율도 1300에서 바로 1800으로 뛸 거예요. 아마 1600이나. 하락장에 ETF 떨어질 때 투자하는 게 인버스죠. 이때부터 진행을 하고 상승장에는 ETF 코덱스 200 또는 레버리지 또는 삼성전자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금융위기 터지면 부동산도 반토막 나니까. 자,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장기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은 매수자가 안 달라붙는 거예요. 매수자가 달라붙지 않으면 매물은 쌓인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 대폭락으로 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결국 대폭락이라고 써있죠. 볼까요? 왜 그러면 거래량이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안 좋냐? 매수자가 없어요. 매수자가. 그 대출이라든가 이거 제한 있고 그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매수자가 없어요. 대폭락장으로 이미 진입한 것 같아요. 매물이 아무튼 적체입니다. 매수 실종에다가. 그 다음에 매물이 쌓여요. 금매가. 매수 심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쌓이니까. 미부장은 또 증가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대폭락으로 진입한다. 이 거래량 급감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자, 지역별 볼까요? 서울 보니까 이게 빨간 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이 네모박스 보세요.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확 빠질 줄 알았는데 약간 아직 이거 옛날 같으면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거의 뭐 올라올락 말락 하면서 조금 살아나는 정도? 아무튼 제로입니다. 보합이라고 할 수 있죠.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도 비슷해요. 여기 보면 올라다 떨어졌다가. 경기도도 보합. 인천 보세요. 이렇게 올랐던 게 뚝 떨어졌다가 경기도하고 모양 비슷하죠. 계속 지금 여기서 이제 보합.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마치 지금 막 엄청나게 폭등할 것처럼 언론은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거 답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3월달까지 나온 거예요. 자, 세종 보실래요? 길게도 빠졌네요. 거의 1년 빠졌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부산 보실래요? 부산은 다른 광역시보다는 약간 덥지만 요즘 최근에 안 좋아요. 여기 보세요. 좋지 않죠?
보합권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실제로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대구 보실래요? 자, 세종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거의 6개월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광주 보실래요? 광주가 광역시에서는 지금 제일 뜨거워요. 하지만 이 정도 떨어졌다가 약간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지, 뭐 광주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집값이 다 폭등한다 이게 아닙니다. 광주도 늦었어요 이미. 대전 볼래요? 대전은 이제 세 번째로 대구 다음으로 하락장이 지금 조금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그러고 있죠.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 하나 지금 권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다주택 매물 쌓이네요. 송파, 강북, 성북, 성동, 광진, 용산, 강남, 소초. 뭐 용산, 강남, 소초가 집값이 뛰니까 매물이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났잖아요 여기. 자, 3월 10일부터 5월 9일. 불과 5월 9일이면 얼마 전까지잖아요. 어저께까지죠. 매물 늘어나고 있어요. 송파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세요. 이게 바로 가장 낮았을 때 2011, 12, 13년, 특히 12, 13년에 낮았을 텐데 21년 거래량 많았는데 22년은 아마 이거의 반절이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래량 이렇게 떨어졌죠. 추락했죠. 현재. 자, 미분양 급증. 이게 지금 거의 94%까지 됐던 게 87%까지 지금 분양률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근데 초기 분양률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률은 여기까지 떨어져요.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어쩌는가 보고 넣었는데 당첨돼서 놀랐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런 거 계약하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얘가 쟤 잡는 것보다 나으니까 계약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옆에 있는 그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얘가 낫다 이렇게 비교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꼭지장이기 때문에 옆에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얘가 하락했을 때 반토막 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교해야 돼요. 분양가를. 제 말 맞습니다. 그래야 계약을 안 하지 함부로. 여기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이랬는데 지금 집값 뛴 거 보세요. 여기. 이 수평선도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소득을 감안하더라도 통화량은 이 정도인데. 윤석열 아무튼 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양도 차익 7억이 4억이 됐다. 이거 보시면 얼마 정도 절약할 수 있냐면, 자, 7억이나 낼 돈을 4억밖에 안 내요. 그 다음에 4억이나 낼 돈을 2억으로 정말 많이 줄어들죠. 중과세만 폐지돼도. 단순히 20% 30%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시간은 경제 위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경제 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는 위험자산인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바닥까지 추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투자하게 되면 자본금을 모두 탕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